깜짝 놀랄걸요, 진짜? 뭔데요? 네. 자, 제목, 네. 쿠툴루 신화를 통해 살펴본 전지적 독자 시점에 대한 믿거나 말거나. 아, 일단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전지적 독자 시점 특별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네. 안 보이는 유튜브라서 화면 깜깜해질 겁니다. 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크툴루 신화를 중심으로 전독시를 재해석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전독시를 모두 읽으신 분들만 영상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완전 스포일러거든요. 전지적 독자 시점은 신화와 인물, 올타임 레전드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 그리스, 북유럽, 이스라엘, 중국, 한국 뭐 여러 신화, 실존 인물 엄청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크툴루 신화는 뭐냐? 혹시 크툴루 신화 아세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간단히 얘기하면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네. 어거스트 델레스라는 사람이 정립시킨 세계관이에요. 네. 그래서 네. 장르가 코스믹 호러입니다. 아, 말 그대로 우주적 공포, 인간이 네. 감히 거부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 그래서 고대 문명이나 외계 존재 같은 미지의 존재가 등장하고 인간은 그 존재를 조사하거나 공포에 휩싸이는 내용이 소설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특별히 기승전결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사하다가 미지의 존재를 보고 헉 놀라고 끝나요. 아니면 뭐 음, 정신병자가 되거나 뭐 기억을 음, 잃거나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미지의 존재들은 기괴하고 되게 끔찍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말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그런 소리내는 기관하고 달라가지고 말이 안 통합니다. 자, 네네.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랄 일. 전독시 음, 421화. 아득한 우주로부터 오는 감정. 그것은 필멸자가 결코 쫓아갈 수 없는 태고의 흐름이었다. 우리는 겁에 질렸다. 그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우주에서 온 괴물 같았다. 예상 가능한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오는 공포였다. 이게 실제로 전독시에 나와요, 이 부분이. 네네네. 꼭 크툴루 세계관이랑 똑같잖아요. 네. 전독시는 진짜 크툴루 세계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 크툴루 신화 속 캐릭터들하고 전독시 인물과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요. 중반 이후까지는 이거는 거의 음, 뭐 객관적인로 맞다고 보는데 네. 후반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후반부는 네. 믿거나 말거나고요. 자, 네네. 먼저 우리가 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크툴루 신화에는 어떤 애들이 나오는지 아니죠. 음, 신들이시니까 음,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네. 먼저 크게 분류하자면 아우터갓, 그레이트 올드원, 엘더갓이 있어요. 음, 엄청 퉁 잘라서 말하면 아우터갓이랑 그레이트 올드원은 인간한테 피해를 주는 존재, 음, 엘더갓은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 네. 엄청 퉁쳐서 얘기한 거예요. 자, 네. 그런데 신화들 보면 누가 힘이 제일 세냐 서열 정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뭐 북유럽에서는 오딘 뭐 이렇게 짝 먹고 그러잖아요. 네. 크툴루 신화에도 당연히 서열이 있습니다. 음, 먼저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아자토스라는 아우터갓이 있어요. 아, 네. 아자토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자토스. 아자토스는 네, 아우터갓들의 부모라고 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부등호로 표시하면 아자토스는 다른 모든 존재들 사이에서 넘사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근데 이 넘사벽이지만 2위 그룹이 있습니다. 이 2위 그룹이 누구냐? 다른 아우터갓들과 엘더갓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3위 그룹. 3위 그룹엔 그레이트 올드원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2위와 3위 그룹도 차이가 좀 나는데 3위 그룹이라 그러니까 되게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3위 그룹 그레이트 올드원 친구들도 행성 하나 정도는 파괴할 수 있는 존재.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아우터갓이랑 엘더갓은 우주적 존재. 네. 그리고 그 위에 넘사벽 위에 있는 애는 아자토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중요한 존재는 아우터갓이에요. 아우터가. 아우터갓.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아우터, 이계, 이게 갓, 신, 신. 이계신. 그렇죠. 이계신. 네. 전독시에 나오는 짱짱 센 애들이잖아요. 그쵸. 이계신들은 사실 그 전독시 초반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떨 때 나오냐면 개연성이 무너졌다 하면 이계신이 음, 짠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쵸. 그 좀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 이런 애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우터갓 계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신들의 신 아자토스 있다 아자토스. 그랬죠. 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아자토스가 만든 세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니알라토텝이라는 애예요. 네. 니알라토텝. 토텝. 네. 중간에 라가 들어가는 니알라토텝이라는 애고, 네. 두 번째는 어둠이라는 애가 있어요. 음, 영어로 다크니스. 그리고 네. 세 번째가 이름 없는 안개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 없는 영어로 게요? 더 네임리스 미스트. 아, 딱 알겠죠? 더 네. 네임리스 미스트. 그쵸? 그리고 알겠어요. 요 아래 세대로 치는 거예요. 이거는 힘 서열이 아니라. 아래 세대가 누가 있냐면 요고소토스랑 슈브니그라스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아래의 자손들이 그레이트 올드원. 아까 3위 그룹이라고 얘기했지만 행성 파괴급 친구들. 네. 대표적으로 누구와 예부가 있고요. 음, 그리고 누구와 예부 사이에 태어난 애가 크툴루라는 애예요. 네. 끝으로. 네,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얘들은. 중요한 네네. 애들은 네. 얘들만 아우터 같들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네네. 네, 물론 참고로 그 아래 급들도 있거든요. 그 음, 부하들, 막 이제 뭐 아우터 갓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레이트 올드원 이런 친구들이 부리는 부하들들이 있는데 전독시에서는 촉수종이라고 불리죠. 그쵸. 실제로 음, 얘들 일러스트를 찾아보시면 촉수 달려 있어요, 얘들이 막 이렇게. 네. 음,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독시랑 이제 연관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네. 아까 말했지만 초중반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녀석, 아니, 보이는 분. 아까 누구? 더 네임리스 미스트. 이름 없는 안개죠. 이름 없는 게. 네, 다른 별칭이 있어요, 얘가. 형용할 뭐예요? 수 없는 아드캄입니다. 어, 또는 라틴어로는 매그넘 이노미넨덤. 이 위대한 이름 없는 자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말로 굳이 발음해 보자면 나요그 소텝 이렇게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부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하고 얘들하고는 발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음,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름을. 네. 그렇기 때문에 별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음, 이름 없는 안개, 형용할 수 없는 아득함 이런 식으로요. 네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왕 선발전 끝나고 이제 전독시 2부 뒷부분에 히든보스처럼 나타나는 애잖아요. 네. 그리고 4부 성마대전에서 묵시룡 나타났을 때, 네. 묵시룡 나타났을 때 김독자가 묵시룡이랑 싸우게 하려고 불러버리는 애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네. 참고로 그 초월자라고 불리는 그 파천검성하고 키리오스였나요? 네, 키리오스. 네, 이 녀석들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분들이, 비벼볼 만한 존재들은 옛 존재야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 옛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올드원입니다. 올드원. 네. 근데 사실 올드원하고 위대한 옛 존재, 그러니까 그레이트 올드원은 좀 달라요. 요거는 좀 복잡한데 그 네네. 큐툴에서 그냥 퉁치고 넘어갈게요. 네. 어쨌든 이 초월자라고 불린 애들도 격이 다른 이계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음, 더 네임리스 미스트 같은 경우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얼어붙었다고 묘사가 돼요. 완전히. 그 정도로 그쵸. 강한 애들. 그러니까 이 방금 얘기한 더 네임리스 미스트 같은 경우는 아자토스의 자식 중 한 명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네. 누구냐? 요고소토스의 어버이예요. 그리고 음, 아자토스는 같은 아우터 가시지만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 중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아래 자손인 더 네임리스 미스트는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요고스토스 얘기했죠. 네. 이 요고스토스는 누구냐? 크툴루 세계관의 넘버 2예요. 두 번째로 어, 힘세요. 그러니까 세대로 네. 치면은 3세대지만 네. 두 번째로 센데 실질적인 넘버 1이에요. 왜냐? 아자토스는 잠만 자고 있어요. 잠만 잔다고요? 네, 음, 아자토스는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자기 성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다고 표현돼요. 음, 그래서 실질적인 리더는 요고스토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어쨌든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그 전독시 288에서 척준경이 부르고 408화에서 김독자가 불렀던 더 네임리스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네모네모로 불리잖아요. 까만색 네. 네모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네. 이거는 격이 높아서 이름조차 부르기 어렵다라고 아, 여기에는 그쵸. 표현되지만 네. 재밌게도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목소리로 발음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 음, 실제로는 그렇다. 네,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렇구나. 슈군디브라스 같은 경우는 별칭이 1000마리 새끼를 거느린
숲의 검은 암컷 염소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별명으로 불린다. 음. 근데 재밌게도 전독시에서도 별명으로 불리잖아요. 네. 그쵸? 자, 그러면 세계관 넘버 2, 요고소토스. 제가 말씀드렸던 애 있죠? 네. 실제적인 넘버 원이다. 요고소토스도 전독시에 나옵니다. 어디? 누구로요? 요거는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거 언제 나오냐면 은밀한 모략가가 김독자를 1863회차로 보내버리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네.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아, 이계신이 너를 보낼 거야 라고 하면서 어느 문으로 보내잖아요. 맞아요. 네네. 이 문이 바로 요고스토스일 거예요. 어, 왜냐하면 요고스토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애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아우터 갓들의 문 역할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계의 신으로 나온 은밀한 모략가조차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에게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음, 김도욱자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요고스토스니까 넘버 2니까 힘은 짱짱이니까. 음, 자, 그리고 이 문이 요고스토스임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근거는 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284차에서 김독자가 문을 통해서 다른 차원에 도착하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부왕의 차원문이 닫힙니다라고 서술돼요. 음, 근데 여기서 부왕이란 건 말 그대로 부대장, 2장, 넘버 2. 네네. 크툴루 세계관에서 넘버 2 누구? 요고스토스. 유구스토스. 혼돈에서 태어난 이기의 신격, 형용할 수 없는 아득함, 음, 요고스토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독시에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크툴루시나 아우터 갓들인데 네. 이제부터가 정말 정말 진짜입니다. 바로 두둥 전독시 등장인물이 사실은 크툴루 세계관의 아우터 갓이었다. 빠밤. 자, 빠밤. 자, 2부 끝날 때 더 네임리스 미스트의 분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김독자는 이제 은밀한 모략가랑 이계의 언약을 맺잖아요. 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은밀한 모략가는 그 안개 자체는 없애줄 수 없다. 하지만 어, 김독자 종류들은 다른 곳으로 다 한꺼번에 빵 옮겨주겠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서울로 가나? 이 공단이요? 네, 맞아요. 공단 그쵸? 네, 자체가. 그쵸. 네. 그때 김독자가 은밀한 모략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어다니는 혼돈이라고 불렀어요. 오, 너 그 이름은 뭐 어떻게 하는겨? 그러니까 제4의 벽이 부르는 걸 자기가 들었다 그랬거든요. 음, 이 기어다니는 혼돈이 크툴루 세계관에서 누구의 별명이냐? 바로 니알라 토테비예요. 아까 미안하다. 그 2세대 네네네. 어둠하고 더 네임리스 미스트 있다 그랬잖아요. 이름 없는 네, 안개. 네. 그 친구 말고 한 명 더 있는데 아, 그 아, 친구가 아. 바로 니알라 토테. 아자토스의 자식. 자식. 네. 근데 이 니알라 토테는 그 넘버 원 아자토스 있죠? 네. 비서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아자토스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니알라토텝이 우둔한 아버지, 눈멀고 음, 어리석은 혼돈이라고 음, 비꼬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아자토스의 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복심 같은 역할이에요. 음, 그래서 심지어 아자토스의 영혼이라고까지 불리거든요, 얘가. 네. 또 수많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 그래서 얘는 기어다니는 혼돈이라는 별칭답게 혼돈을 유발합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또 다른 별칭이 묘사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아바타 능력이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수많은 모습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묘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얘는 음, 힘 자체는 약해요. 아우터가 네, 돼서. 네, 그래서 힘 자체로 보면 그레이트 올드 갓으로 분류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 그 3장 그룹. 네네. 그런데 은밀한 니알라토테 무력화? 운밀한 무락자는 굉장히 독특한 아우터 갓이에요. 근데 전독시 283화에도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역시 평범한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게 신격이란 되게 그렇다. 은밀한 모략가가 무척 예외적인 경우일 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밀한 모략가가 니알라토텝이기 때문에 니알라토텝은 다른 그 아우터갓하고는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독시에서 똑같이 묘사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아우토갓들은 지구든 뭐든 무관심해요, 그냥. 그래서 인간에겐 그냥 공포의 존재일 뿐이거든요, 다른 네네. 아우토갓들은. 네. 근데 이 니알라토텝은 인간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인간을 뒤에서 조종하고 선동해요. 그래서 인간한테 혼돈과 관계와 공포, 혼동. 네, 그런 거 주는데 뭐랄까 인류학의 배후 조종자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네. 보면 히틀러는 사실 배후 조종자가 있었다. 히틀러를 조종하는. 그래서 그쵸. 세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쿠툴루 세계관에 따르면 다 니알라토텝이 한 짓입니다. 어, 아시겠죠? 이제 근데 이게 알았네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초능력으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네. 조동아리로 사람을 설득시켜요. 아, 근데 보세요. 은밀한 모략가는 유중혁이잖아요. 네. 그래서 니알라토텝이 유중혁이잖아요. 자, 네. 여기까지 표현이 가능하죠. 네. 근데 니알라토텝은 유중혁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수영? 그렇죠. 네.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능력 중에서 아바타. 수많은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네. 그러니까 유중혁 한 명이 아니라 또 한수영이기도 한 거예요. 니알라토텝은. 유중혁과 한수영이 둘 다 니알라토텝인 거예요. 억측인 것 같죠. 근데 뒤에 근데 제 얘기를 김독자도 듣고 아바타 쓰잖아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네. 자, 참고로 그 니알라토텝의 이 지상에서 이제 숨어 지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 쿠툴루 세계관에서 몰라요. 은가이의 숲이에요. 응가 예수? 은가의 숲이 어디냐? 네. 유중혁, 그러니까 은밀한 모략가가 있던 곳이 은가이의 숲이에요. 아, 네. 거기. 그러니까 신종 작가가 아예 대놓고 갖다 쓴 거예요. 진짜 아, 이거를 오마주해서. 그렇네요. 네네. 어. 참고로 말하면 음. 요것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여기 이제 크툴루 세계관에서 은가이의 숲은 호수에 괴물이 목격된다는 막 이렇게 소문이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주립대학교 교수가 가드너 교수였나? 혼자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음. 실종돼 버려요. 그러니까 음. 그 교수를 걱정하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교수를 찾으러 가요. 근데 네. 딱 보니까 교수가 남긴 자료가 있는데 니알라토텝의 지상 거주지가 은가의 숲이다라는 거하고 교수가 이 은가의 숲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레이트 올드원인 크투가를 소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음. 학생들이 소환을 해요, 크투가를. 근데 네. 크투가가 어떤 애냐면 소환될 때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학생들도 죽고 은가의 숲도 다 불타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니알라토테프하고 쿠투가는 사이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은가이에서 음. 방화 사건 이후로 둘은 거의 원수지간이 됐다라는 크툴루 음.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전독시 451회에 나오는 살아있는 불꽃이 네. 쿠투가의 별칭 중에 하나예요. 실제, 아. 실제 이어져 있는 내용을 굉장히 잘 전독시에 녹여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쿠툴루 세계관 자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옛날부터. 그러다가 이건 잘 쿠툴루 몰랐어요, 저는. 이 좀 있네 하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 보고 그다음부터 음. 메모하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음. 와, 그랬더니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알고 자, 보면 더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쿠투가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쿠투가? 네. 쿠투가가 다 불질러 버린다 그랬잖아요. 전독시 인물 네. 중에 나와요. 누군 것 같아요? 불, 우리엘? 우리엘. 네, 그렇습니다. 우리엘. 살아있는 네네. 불꽃이란 이명을 가진 이계의 신격. 은가의 숲을 불태운 그쵸. 존재. 우리엘이죠. 우리엘. 451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엘이 이계의 신격이 되어서 살아있는 불꽃이 돼버리잖아요. 음. 그리고 유중혁 하면서 막 쫓아 들어와가지고 막 음. 불태워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럼 나온 김에 살짝 말씀드리면 네. 999회차에서 유중혁 동료들이 다 이계의 신격 되잖아요. 네.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애가 누구냐? 바로 북쪽의 위대한 심연의 군주 김나문. 자, 위대한 심연의 군주는 누구냐면 노덴스라는 녀석이에요. 엘더갓인데 네네. 엘더가. 네. 노덴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간한테 많은 도움을 줘요. 대놓고 많은 음. 도움을 줘요. 얘는 아예. 음. 아까 엘더갓은 인간한테 도움 주는 역할이라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노덴스는 짱짱 도움을 많이 주는 애인데 어. 되게 아이러니한 게 김나무는 악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엘더갓이 인간한테 왜 도움을 주는. 그렇지? 요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네, 중요한 얘기. 이제 나와요. 뭔가요? 네. 크툴루 세관 넘사벽 넘버원 아자토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아자토스 누굴까요? 남은 사람 아자토스요? 한 명밖에 없는데 누굴까요? 김독자요? 그렇습니다. 잠만 잔다는 그 아자토스? 그렇죠. 자, 요거 꿈꾸는, 설명드릴게요. 네. 네. 지금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똑같이 김독자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남은 게 김독자니까. 그쵸. 하지만 왜 얘가 김독자인가? 요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토스 요 녀석은 잠만 잔다면서. 그렇죠. 요 녀석이 아니죠. 네, 이분은 이분은, 우주의 창조자, 다른 아우터갓의 창조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혼돈의 옥자에서 잠만 자는 분. 혼돈? 잠만 자? 가장 오래된 혼돈으로 잠만 꿈이라면서요. 자? 네. 가장 오래된 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독자. 아자토스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약간 요거는 어거지다라고 생각될 수는 있겠죠. 뭐가 또 있나요? 421화에서 네. 가장 오래된 꿈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위대한 모략과 여기서 위대한 모략이라는 거는 비알라토테. 그쵸. 아까 네. 조동아리 놀려서 인간들 그런 네. 네네. 아자토스의 복심 네,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네네네. 위대한 모략과 마주한 몇몇 공포의 기록자들은 그가 가장 오래된 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운이 좋은 공포의 기록자들은 위대한 모략의 가장 오래된 꿈의 정체를 모를 수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우주의 시작이자 거대한 수레바퀴의 주인, 나의 오래된 원수이자 나의 부모, 모든 것의 마지막을 정하는 자. 그러면 당연히 유중혁이 니알라토테비면 자기의 부모는 아자토스가. 아자토스고 음. 그리고 니알라토테비 아자토스한테 우둔한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나의 오래된 원수라고 부릅니다. 원수. 네. 아. 그래서 논리적 흐름으로 따라가면 아자토스는 가장 오래된 꿈이고 가장 오래된 꿈은 마지막에 나오지만 김독자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486화의 마지막 시나리오 에피소드에서 실제로 김독자는 그게 되잖아요. 스타스트림의 적, 외신 네, 왕이 되죠. 네, 네. 그쵸? 외신, 아우터갓, 아우터갓의 왕, 그렇구나. 아자토스밖에 그쵸. 없죠. 그쵸.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전에 복선이 있었던 걸 깨달았어요. 뭐야? 김독자가 변해버렸을 때가 한 번 더 있었죠. 무림만두 말고. 재앙이 돼서 왔을 때 네, 맞아요. 오징어로. 오징어 김독자. 음. 그때가 저는 복선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이걸 다시 읽으니까 이거는 얘가 외신이 됐다는 얘기는 나중에 뭔가가 된다는 얘기였구나. 근데 그게 외신 왕이었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눈을 뜨지 않고 자기 옥자에 기대어 있는 상태로 지낸다는 아자토스 있잖아요. 네. 눈을 감고 있다는 표현은 자고 있다는 거랑 다르죠. 그쵸. 스스로의 의지로 잠들어 있다는 상태? 저는 이런 느낌인데 그런데 왜 그러고 있을까? 프툴루 세계관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인데 첫 번째는 그쪽 그 누구죠? 그 엘더갓들의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어서 쉬고 있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저는 그거보다는 이쪽이 더 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아자토스 같은 경우는 워낙 넘사벽이기 때문에 엘더갓이 네.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의견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은 아자토스가 꾸는 꿈이다. 그렇네요. 이게 실제로 크툴루 세계관에서의 그 가설이거든요. 근데 아자토스가 눈을 뜨면 꿈에서 깨겠죠.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라지겠죠. 네. 요거는 영원이라는 그 땡땡 네모네모를 얻은 김독자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50% 김독자. 네. 50% 김독자가 그 세계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계 자체는 사라지게 되잖아요. 네. 이야기가 없던 네. 것이 돼버려서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장 그렇네요. 오래된 꿈인 이제 51% 김독자가 차원을 살펴보길 그만두면 세계선이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아자토스도 똑같은 상황이다. 뭔가 그럴듯하지 않아요? 퍼즐이 네. 맞춰지는 맞는 것 느낌? 같은데요? 그쵸? 네. 자, 여기까지는 훌륭하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 추리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이제부터는 제 뇌내 망상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은밀한 모략가 니알라토텝이 음. 자기 아버지인 아자토스를 우둔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아자토스인 김독자는 실제로 꿈속에서, 즉 전독시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음. 자기가 아자토스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채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진짜 우둔한 거죠. 네. 이 니알라토텝의 우둔한 아버지라는 표현은 두 가지 상황에서 쓰이는데, 하나는 기억을 잃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음. 의미. 정말 넌 아무것도 몰라. You don't know nothing, 존 스노우. 요건 좀 음. 다른가? 아무튼 그런 의미고, 네. 또 하나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네. 그러나 니알라토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자토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복심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니알라토템, 즉 유중혁이면서 한수영은 김독자를 돕는 거죠. 음. 284화 부왕의 차원문을 통해서 은밀한 모략가가 김독자를 1863회차로 보내잖아요. 네. 그때 혹부리왕하고 대화를 나눠요. 네. 뭐라 그러냐 하면, 혹부리왕이 야, 난 이해가 안 돼. 야, 서로가 아무리 고파도 나는 그런 짓 안 해. 그러니까 은밀한 모략이 뭐라 그러냐면, 이해할 수 없겠지. 음. 같은 선문답을 해요. 음. 왜냐? 아자토스의 꿈, 아자토스의 복심이기 때문이죠. 얘는 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자토스를 이해하는 건 오로지 니알라토테뿐이니까요. 음.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은밀한 모략이 야, 무사히 성공하면 김독자 녀석은 아마 결에 가까워지게 될 거야, 누구보다. 그러니까 혹부리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누구보다 이미 결을 본 그대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우습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은밀한 음. 모략은 결을 봤잖아요, 벌써.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녀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너한텐 손해인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밀한 모략가가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합니다. 그걸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음. 그럼 그걸 판단하는 것은 아버지 아자토스다 라는 음. 거예요. 자, 이렇게 음. 생각하면 이건 모두 쿠툴루 신화 속 아우터 갓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형상을 네네네. 한. 자, 네. 그러면 아까 헐. 김나문 기억나시나요? 네. 악인 김나문이 엘더 가서로 표현됐다는 거? 네. 네. 이거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 아우터갓 입장에서 보면 엘더갓이 악이니까요. 그쵸. 엘더갓이 아우터갓하고 상대하는 애들이잖아요. 인간 막 네네. 도와주고. 네. 그러니까 악인 김나문이 엘더 가서로 표현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음. 다른 애들은 다 아우터 가서로 표현됐는데 음. 음. 김남운만 엘더 가시예요. 자, 그런데 왜 김독자 아자토스는 전능한 능력인데도 스스로 이런 꿈을 꾸고 있을까? 음. 그래서 니알라토텝을 개고생시키고 있을까? 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당연하게도 김독자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김독자라는 존재를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김독자라는 존재를 두 단어로 표현하면 모순과 희생이라고 생각돼요. 음. 자, 첫 번째 모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기 전독시에는 모순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에피소드 86 제목 자체가 네모난 원이잖아요. 네네네. 김독자 수식어만 봐도 아예 모순이에요. 구원의 마왕. 마왕. 마왕은 파괴시키는 자인데 구원의 마왕이라 그러고. 두 번째 수식어니 빛과 어둠의 감시자. 음. 빛과 어둠. 서로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네. 그리고 왕이 없는 세계의 왕. 그쵸. 마계의 봄. 빛과 어둠의 음. 계절. 다 음. 모순된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네. 그리고 모든 유명한 이야기는 사실은 상실을 담고 있잖아요. 상실, 뭔가 네. 잃어버려야지 주인공이 성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모든 신화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김독자는 상실 없는 이야기를 꿈꾸잖아요. 음. 그러니까 맞아. 김독자가 꿈꾸는 이야기 자체가 모순인 거죠. 음. 이거는 아예 여기 그 409화에서 나오거든요.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설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 스타스트림의 위대한 설화들은 모두 상실의 설화다. 음. 영웅 각성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고 연인과 음. 친구는 사랑과 우정의 완성을 위해 어느 음. 한쪽을 잃어야 한다. 김독자는 그게 싫었다. 아무것도 잃지 않는 대가를 언젠가는 음.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음. 이야기를 비틀고 개연성을 어그러뜨린 대가를 받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실 없는 이야기, 이 모순적 상황 때문에 언젠가 대가를 받을 거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은 자연스럽게 희생이란 단어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독지 팬들이 김독자 구원티라고 말하는데 그쵸. 구원하고 튄다고 여기서 튄다는 거는 사실 도망간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김독자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나서 김독자는 죽거나 잡히거나 맨날 이런 일만 생기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모순적인 건 음. 이 희생 자체도 모순적인데 김독자는 매우 아픈 유년 시절을 보냈고 구원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의 부재로 인한 아픔을 자기 양부모인 페르세포네하고 하데스를 통해서 치유하라는 것이 저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408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문득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아직 학생이었던 시절 학교 행사가 열릴 때면 늘 비어 있었던 부모의 자리. 나는 늘 친구들의 마음이 궁금했다. 저 자리가 채워진다는 것은 부르면 달려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 성자 가장 어두운 봄의 여왕이 자신의 격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가장 어두운 봄의 여왕이라는 거는 이제 양부모 중 엄마 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김독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나도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다. 네. 구원받고 싶지만 오히려 구원을 하게 되는 모순적 희생, 음. 이런 모순적 희생을 통해서 김독자는 기쁨을 느끼죠. 네. 저는 보면서 좀 세디스트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희생을 해서 자기만 불행해지게. 음. 자기 파멸적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음. 좀 어떻게 보면은 아픈 과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사랑받고 싶은데 그 방법이 자기를 파괴해가면서 상대방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김독자잖아요. 네. 김독자 주변 인물들이 김독자에겐 이야기의 존재 이유였죠. 네. 이야기를 사랑한 김독자는 그 이야기 속 인물을 사랑한 거고요. 음. 그래서 김독자가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말하죠. 멸살법이 있었기에 지금 눈앞에 인물들이 있다. 그 소설을 읽었기에 이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할 수 있었다. 보잘것없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었다. 음. 그런데 김독자는 단순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만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진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 구원이란 건 당연히 뭐 소중한 사람이랑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래서 저는 49% 김독자를 남겨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래서 아까 우리 어디서 얘기했었죠? 전독시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뉜다고 말했었는데요. 네. 전반부는 김독자가 소중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후반부는 네. 반대로 소중한 사람이 김독자를 구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후반부야말로 아자토스 김독자가 진짜 원하는 거겠죠. 여기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표현이 돼요. 이제 안나크루프트랑가 이렇게 막 뭐 얘기하니까 한수영이 안나크루프트한테 욕하면서 야 아가리 안 닥치냐 이러면서 김독자가 왜 세계를 구해야 돼? 그 새끼가 왜 지 목숨을 희생해서 헛짓거리를 해야 되냐고. 이딴 세계에 그럴 가치가 있어? 이건 김독자가 결국은 듣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정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야, 난 미래 같은 거 몰라. 하지만 하나는 알아. 당신은 세계를 구하고 싶어 한다고 했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내가 구하고 싶은 세계야. 음. 정의원도 마찬가지로 김독자를 구하고 싶어 하는 세계. 김독자가 바라는 거죠. 네. 그리고 439화 신유승도 그러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저씨가 날 몇 번이고 구해냈듯이. 쏟아지는 유성 속에서 신유승은 자신의 별을 정확히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나도 당신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주변 인물들이 네. 희생을 통해 구원받고 싶었던 아자토스 김독자는 이해받고 싶어 했고 구원받고 싶어 했고 이런 아자토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 니알라토테 김독자를 이해하라고 노력하죠. 492화에 보면 여기서 당신은 한수영이고요. 네. 당신은 여전히 이야기의 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적은 외신왕이 돼버린 김독자잖아요. 네. 여전히 김독자는 어렵다. 이야기의 적은 당신에게 이해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자토스 김독자는 왜 스스로 작가가 돼서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작가가 돼서 모두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음. 모두 사랑하겠죠. 네. 하지만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마도 아자토스 음. 김독자는 알고 있었겠죠. 세계를 창조한 작가는 이야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몰입감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마치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1번 영감님 있잖아요. 네.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이야기에 직접 들어갔잖아요. 그쵸. 유희를 위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몰입감을 위해서, 진짜 내가 사랑받고 음, 구원받기는 기분을 느끼기 음, 위해서. 음, 그래서 아자토스 김독자는 이야기 속으로 몸을 퐁당 던지죠. 자신이 네. 신이라는 기억조차 가져오지 않아요, 지우고, 꿈속으로. 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시나리오를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음, 그래서 전독시에는 개연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음, 말이 안 되면 재미도 없고 몰입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꿈에서 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 꿈은 안 깨지만 이상한데 그러면 꿈이 깨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연성이 많이 파괴된다. 훼손된다? 누가 그쵸. 나왔어요? 이계의 신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계의 신들이 직접 나와서 야 이거 뻥이 심해. 아빠 깰 것 같아. 이러는 거죠. 개연성 어, 맞추려고. 자, 예상컨대 처음부터 네. 들으시던 분 중에서 중간에 꺼버리신 분이 반, 이미 잠드신 분이 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과연 제 얘기를 누가 끝까지 들었을지는 잘 제가 모르겠지만 끝까지 들었잖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안 졸고 계시군요. 눈은 반쯤 감기신 것 같은데. 살짝 눈이 감기려고 했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정리하면 네, 시나리오를 만든 건 아자토스 김독자였다. 네. 그는 아자토스고 스스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독자이길 원했고 구원받길 원했다. 그는 자기가 작가이자 주인공이 아님을 믿기 위해서 작가 역할의 한수영, 주인공 역할의 유중혁을 내세웠고 이 역할은 아자토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니알라토텝이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음, 그래서 아자토스는 김독자가 되어서 잠들었고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김독자가 아자토스가 돼서 잠들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창조한 니알라토텝은 한수영과 유중혁이라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자기 아빠인 김독자가 모순된 꿈을 꾸게 하죠. 자기 음, 희생으로 사랑하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럼으로써 그 모두에게 기억되고 사랑받는 꿈, 그 꿈을 깨는 순간 음, 사랑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꿈은 사라지기 때문에 아자토스 김독자는 계속 잠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불행하지만 동시에 행복한 모순된 꿈을 꾸는 아자토스 김독자를 니알라토텝은 멍청하고 아둔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 니알라토텝이 아둔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는 꿈속에서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행하지만 동시에 행복한 모순된 꿈을 꾸기 때문에 음, 아둔하다라고 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니알라토텝은 아자토스 김독자가 꿈에서 깨지 않게 돕고 있고요. 그런데 어쩌면 희생이란 단어는 그 전 우주적 신인 아자토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아자토스는 유의를 위해서 전지적 독자 시점이란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어요.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 그거 음, 자체가 즐거움. 마치 즐거움을 위해 전독시를 읽는 저처럼 이야기를 꿈을 너무 사랑하는 아자토스 김독자가 그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세계를 지키는 그래서 사랑받고 이해받는 유의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아자토스가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영원한 잠에 빠진 신이든 그저 유의를 위해 잠이 든 신이든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자토스는 김독자는 외롭다는 거. 이런 배경을 제가 몰랐어서 네, 들어보니까 알고 다시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좀 그게 의문이긴 했었거든요. 그 김독자가 이렇게 스스로 이 그 자기가 정말 행복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네, 근데 이제 조금 스미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잠이 드실 것 음, 같네요. 네, 지금 목이 가라앉네요. 네. 네, 이게 죄송합니다. 정말 화면도 네, 깜깜하다면서요. 이건, 이게 네, 불면증용으로 참 추천합니다. 이 영상, 이 세 번째 저희 에필로그 영상. 그러면, 다들 네, 네,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아니, 다들 잠자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들면서, 그렇죠. 그러면, 굿나잇. 굿나잇.